제 고려대 같은 경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고려대는 이제 나중에 그림 보시겠지만 사절에 전장소묘를 하는 학교예요. 좀 특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소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인공물, 한 개는 자연물, 한 개는 실물로 제시가 된다는 점이 있겠고요. 실물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싼 걸 줘요. 싸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뭐 건전지라던가 커피 믹스라던가 일회용 유리컵이라던가 오나미 볼펜이라던가 그렇게 저렴한 재료를 주는 편이고, 자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나왔던 걸로 얘기를 드리면 석류라던가 해바라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인공물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나오는데 그래픽 이미지가 나올 때도 있었고, 로봇 손이라던가 작년 같은 경우는 회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소재가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배경을 꼭 칠해야 돼요. 소묘로. 배경을 굉장히 어둡게 누르는 경향이 있어서 배경을 4시간 안에 칠하려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냐면, 단순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소재들 간에 얼마나 긴밀하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화면에 연출하는가를 좀 중심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작년 주제예요. 인공물로 로봇손이 나왔고요. 자연물로 석류가 나왔고, 실물로 모나미 볼펜을 줬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석류와 볼펜의 어떤 관계성을 이용해서 얘를 찌르고 있고, 발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돋보여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얘가 굉장히 알이 많고 즙이 터져나오는 개체이기 때문에 볼펜으로 저거를 찔러서 즙이 터져나오는 모습을 내가 연출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얘네들을 배치해서 마치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겠다라고 해석을 한 친구였고, 석류의 껍질에 굉장히 장기스가 많잖아요. 그 장기스를 볼펜으로 긁고 있는, 볼펜으로 그 기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주제부에서는 그렇게 주요한 부분을 보이진 않는데 뒷부분 보면 볼펜으로 선 요소를 만들어서 공간을 배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을 보면, 석류를 손으로 잡고 있거나 손 위에 석류를 놓고 있거나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 양상을 띠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4시간 안에 이 전체적인 모습을 전부 다 그리려면, 배경까지 채우려면 시간이 없어요. 정말 많이 생각하면 20분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내가 이 사물들의 관계성을 어떻게 조합해야지 돋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손 위에 석류를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볼펜이나 석류를 가지고 주제부 연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물로 해바라기, 실물로 건전지, 인공물로 이렇게 생긴 형태의 회로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면 뒤쪽에 해바라기가 계속해서 연속해 있는 공간이 펼쳐져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회로가 세워져 있는, 해바라기와 회로를 가지고 공간을 연출했고, 그 공간에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회로를 깨고 있는 모습을 연출한 친구고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잎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 보일 거예요. 잎 안에 회로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형태적인 합성을 통해서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려고 한 친구였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안에 이 움푹 들어가 있는 형상이 사물이 들어가 있는 바구니라던가 그런 형태적인 특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건전지를 이 안에 넣고 연출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대 같은 경우는 선입견이 좀 있는 학교인 것 같은데, 성적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성적이 70%가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림을 좀 못 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대보다는 조금 실기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간혹 붙기는 해요. 국민대는 실기력이 워낙 높은 학교고 이제 더 가기 어려운 학교라고는 보여지는데, 고대는 성적이 높다고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고 80 후반대 정도에서부터는 합격선에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간혹 가다가 80 초반이다, 80 중반인데 고대를 붙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은 드문 편이에요. 굉장히 많거나 평균적인 건 아니고 좀 정말 드물고, 실기를 정말 잘했다, 뭐 5등 안에 들었다, 그 안에서 300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그 안에서 5등 안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가군이에요. 고대는 나군이고, 이제 성적대가 90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국민대와 고대를 치고요. 90 아래인데 80을 좀 넘어간다 하는 친구들은 이대 고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여대 작년에 저희 반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대를 치는 친구들이. 근데 이대를 치는 친구들이 왜 쳤냐면 본인은 공예과를 가기 싫대요. 자기는 가서 도자기 빚기 싫고 뭐 귀걸이 만들기 싫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는 국민대를 준비하다가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서 선생님 저 이화여대 디자인과로 바꿀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능 성적이 12월 초에 나오죠. 그럼 이미 한 달 정도가 지나간 상황인데 그럼 실기가 한 달 남는단 말이에요. 이대가 가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고 처음부터 이대를 준비했던 친구는 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는 예전에 이대 가려면 손 잘 그려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있는 학교였어요. 제가 고3 때가 10년 전쯤인데 그때도 이대는 인체 실기를 했어요. 저도 이대를 잠깐 준비를 했어서 이젤에서 인체를 그리고 뭐 손 연습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대 가려면 손 잘 그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고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2016년을 기점으로 좀 입시가 변화했어요. 이제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는 2017년, 2018년도 건데 2016년을 기점으로 인체 중심에서 화물 중심체라던가 의자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손이 정말 100%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입시를 봤을 때 서울대 공예과에서도 손이 나오고 손은 관찰력이라던가 어떤 형태력이라던가 표현력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이상 손만 나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재작년도 기출문제고요. 밑에 있는 거는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2017년, 2018년도인데 그 전에 2016년에는 무엇이 나왔냐면 이제 입시가 바뀐 첫 해죠. 화물로 바뀐 첫 해인데 신문지, 아크릴로 된 육면체, 거울로 된 육면체, 거울로 된 구 이렇게 4가지 사물이 나왔어요. 굉장히 별거 없는 사물들이잖아요. 사실은 보통 합격생들이 거의 다 신문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투명한 육면체 올리고 뭐 금속 구랑 금속 육면체 배치시켜서 질감의 대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재작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과 입시에 맞게 변화했다고 보여지는데 의자와 당구공과 검정색 노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은 의자를 상상해서 그리라고 했어요. 우리 의자 맨날 보잖아요. 의자 맨날 보지만 이걸 상상해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관찰력과 그 관찰로 인해 생긴 구조의 이해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3월 중심으로 바뀐 지 2번째 해인됐다가 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손을 많이 연습한 학원도 있을 것이고 특히 서양화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을 것이고 뭔가를 상상해서 그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순발력이 있는 학생들이 뭘 그렸냐, 학원에 있는 의자를 그렸어요. 본인들이 정시특강 때 주구장창 앉았던 의자. 의자의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거나 굉장히 특이하거나 독특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떤 특이점이 보이냐면 의자의 형태가 단순하더라도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형태력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입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도형들 보이시죠? 이 도형을 주고 이게 단면인 입체를 상상해서 화면에 배치해라. 조건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전부 다 흰색이고 질감이 없어야 되고 바닥에 반드시 놓고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대가 질감을 대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인데 투명체라던가 반사되는 어떤 물체들을 계속해서 내왔던 학교인데 질감을 빼버렸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친구가 기본기가 있는 학생인지 확실하게 보겠다. 그리고 바닥에 그림자를 통해서 얘가 빛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단순한 형태를 준 것은 이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도
어떻게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지, 조형적인 형태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조형적으로 화면에 배치해내는지를 보는 걸로 전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요것 같은 경우는 이 단면에 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가 나왔죠. 아까 서울대 1차 붙고 이대를 합격했다는 친구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조금 독특한 구성이긴 하죠. 사실 배치 자체는 특이할 건 없어요. 그냥 하나 놓고 뒤에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근데 이걸 만들어낸 형태가 이 단면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단면만 저 형태면 되지 않냐. 저 단면을 가지고 나는 조금 더 흥미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겠다. 뭔가를 추가하거나 뭔가를 빼는 식으로 흥미롭게 조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수업은 서울대 수업 때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던 수업이에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형태를 만들어낸 거에서 좀 이쁘지 않은 부분을 덜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업 한 것이 이대에서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형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입체로 만들어냈는데, 이 친구가 잘한 점은 뭐냐면 이 긴 막대기를 굉장히 길게 두 개로 뺐는데 얘네의 비례감을 조절해 준 거예요. 얘는 굉장히 두껍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두께감도 두꺼워질 거고, 얘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두께감도 굉장히 얇아질 거다라는 그런 비례감에 대한 모습을 화면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제 저도 갔다 온 학생들의 후기를 듣잖아요. 후기를 들으면 이거를 바닥에 배치하고 얘를 약간 기대놓고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공중에 띄워서 나름대로 조형미를 내려고 한 화면 구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저는 경험상 그냥 평소에 잘 그렸던 친구들, 고대 유형 잘했던 친구들이 무난하게 붙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저 작년에 굉장히 놀랬고, 이 친구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웠죠. 서울대를 붙을 거라고 전부 다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림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학생도 굉장히 착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최저를 못 맞추던 애였는데 최저까지 맞췄어. 얘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서울대 면접 때문에 이대 수업을 많이 못 왔어요. 많이 못 왔고, 이 친구도 국민대 준비하다가 수능 성적표 받고 이대로 바꿨어요. 이대로 바꾸고 나서 며칠 뒤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났는데 안 된 거죠. 이제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최종 합격 발표를 듣고 다른 애들은 붙어서 나가는데 이 친구는 그날 학원에 안 왔거든요. 안 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제일 먼저 왔어요, 학원에. 제일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필을 깎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계속 한 30-40분, 뭐 심지어는 1시간씩도 일찍 오고, 그리고 얘가 좀 몸이 약간, 허리가 좀 안 좋아져서 치료를 계속 받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저는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뭐를 그리라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계속 그리는데 허리를 이렇게 잡고 그려요. 계속 아픈데도 계속 꿋꿋하게 잘 해줬던 친구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랑 처음부터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는 아닌데 다른 학원에 있다가 정시특강 때 저희 학원에 왔어요. 근데 처음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본기가 없고 실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고 성적 관리를 하느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들었는데 서울대 수업밖에 안 들었다. 아이디어 수업밖에 안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수를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본기를 배울 생각이다. 정시특강 때. 그래서 일단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기본기가 정말 없더라고요. 형태력도 없고 양감이라던가 빛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전무하고 좀 힘들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한테 요구한 거는 그냥 빛이랑 형태만 잘 맞춰라. 정말 막말로 묘사는 네가 만약에 정말 못하겠으면, 연습을 할 거지만 정말 못하겠으면 시험장에 가서 옆에 있는 애 걸 살짝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묘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형태를 틀리거나 빛을 틀리면 그건 시험장에서는 감점 요인이고 탈락 요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만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준 케이스였겠죠. 근데 이 친구도 운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대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친구였어요. 구도를 하나 떠오라고 하면 10개씩 떠와요. 다른 애들은 1개를 떠오거나 안 해오거나 하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예전에 했던 것까지 전부 다 떠봤어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서 처음에는. 근데 진짜 열심히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좀 감동스러웠어요. 결과 같은 경우는.